자, 동그라미 1번 구분 표시 원칙 22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표시가 아니라 구분 표시죠. 구분 표시 원칙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세요. 소속 구분하기. 자, 얘가 자산에 속하는 놈인지 부채에 속하는 놈인지 자본에 속하는 놈인지 잘 구분을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갖다가 적어주세요. 자산 자리에 갖다가 부채 자리에 갖다가 자본 자리에 갖다가. 이게 구분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총액주의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자, 밑줄 칠게요. 총액주의 원칙이란 차변 과목에 차변 어떤 거였더라? 차변 조금 전에 봤는데 차변 왼쪽이라고 했어요. 위에다 왼쪽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왼쪽에 해당하는 자산 항목과 왼쪽에 해당하는 자산 항목과 대변 과목 대변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위에다가 오른쪽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채 또는 자본 항목 계속 밑줄 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해당하는 대변 과목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본 항목을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대요.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대요. 총액 무슨 말이에요? 총액? 모르겠다. 계속해서 밑줄이요. 이들을 상기하여 순액만으로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그 옆에다가 순액만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쭉 빼가지고 퉁치지 말아라 라고 적어주세요. 퉁치지 말아라. 자, 왼쪽에는 왼쪽 걸 쭉 적어주고요, 오른쪽 건 오른쪽 걸 쭉 적어주래요. 다시 왼쪽 건 왼쪽 걸 쭉 적어주고요, 오른쪽 건 오른쪽 걸 쭉 적어주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적을 거였는데. 여러분들, 짱구가 이 회사 짱구 패션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짱구가 봤더니 은행에다 돈을 예금을 1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국민은행에다가 예금을 국민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럼 이거 내 거니까는 예금이니까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에다 적었어요. 근데 짱구 패션이 하나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왔었어요.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왔어요. 차입금을 받아왔어요. 얼마요? 아니, 어디에요? 하나은행으로부터. 얼마요? 40만 원이요. 그럼 여기 부채에 적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요. 이게 양쪽을 다 적었다고 그래서 이걸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총액으로 표시했다고. 이해되시죠? 내가 플러스도 자산도 적고요, 마이너스 대출 부채도 적었어요. 이게 총액주의인데 짱구가 이거 우리 가족이 내가 빚 있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 차라리 이걸 좀 지우고 40만 원 지우고 100만 원 여기를 그냥 60만 원으로 할게. 나 어차피 똑같잖아. 왼쪽은 차변은 60만 원, 오른쪽은 대변은 빵으로 적든 내가 여기에 100만 원을 적고 빌린 돈 40만 원을 적고 어쨌든 나는 가지고 있는데 퉁치면 6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퉁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퉁치지 말라고요. 어떻게? 왼쪽에 100만 원 있으면 예금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그냥 써. 오른쪽에 빌린 돈 40만 원 있으면 40만 원 그대로 갖다 써. 이렇게 해서 양쪽을 100만 원이 있고요, 빌린 돈도 40만 원이 있어요. 이걸 60만 원으로 볼 건 너가 알아서 판단하세요예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나 60만 원밖에 없는 거여서 이걸 쓱 다 지우고 6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쓰지 말라라고요. 어떻게? 퉁치지 말라고요. 자, 이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만드는 기준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기억 밑줄이요.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간의 상계 금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간의 상계 금지,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간의 퉁치지 말아라 상계 금지. 자, 이번엔 니은을 볼게요. 조정 항목의 총액 표시, 조정 항목의 총액 표시 밑줄 칠게요. 조정 항목의 총액 표시. 조정 항목은 또 뭐야? 조정 항목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짱구예요. 아닙니다. 나는 짱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는 김철훈 세무사예요. 나는 김철훈이에요. 아무튼. 자, 저는 김철훈이에요. 그래서 짱구가 이걸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짱구가 가지고 있는 옷, 짱구가 팔려고 갖고 있는 옷,
짱구가 팔려고 갖고 있던 상품을 980원이라고 적어왔습니다. 상품 980원. 상품 누구 거예요? 상품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상품 짱구 거죠. 짱구는 자기 거니까는 자산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 980원을 적어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짱구한테 물어봅니다. 짱구 사장님, 짱구 사장님, 상품이 98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옷인가 보네요. 옷 팔죠, 거기. 네, 맞아요. 그러면은요, 이 옷을 한 벌에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한 벌에 100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이 옷 몇 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10벌 갖고 있대요. 그럼 사장님 100원짜리가 10벌 있으면 1000원인데 왜 980원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짱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100원짜리가 10벌 갖고 있는 게 맞는데 그 중에 2벌은 여기가 많이 해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고객한테 다 받으면 그게 도둑놈이지 100원 안 받을 거야. 그건 2벌은 90원만 받을 거야. 10원씩 깎아줄 거야. 그리고 나머지 8벌만 제값 받고 100원 받을 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980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980원을 썼어.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 그렇게 했으면 퉁친 거예요. 퉁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상품 원래는 100원짜리 10벌인 1000원이 있는데 밑에다가 옷 흠집으로 못 받을 돈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얘를 20원만큼 못 받을 거잖아요. 20원이라고 적어요. 이렇게 양보를 하면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1000원짜리 옷이 있는데 그 옷 중에 옷 흠집으로 인해서 못 받을 돈이 20원이 있구나. 그래서 옷은 980원을 갖고 있나 보다 판단을 하게끔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정 항목이에요. 원래 이런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어려운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옷 흠집으로 못 받을 돈 20원 이렇게 퉁쳐서 980원이라고 보여주지 마시고 각각 총액으로 보여주셔라. 아셨죠? 이 내용이 니은 항목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 설명드릴 내용이 밑에 예 중에 두 번째 줄에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옆에다가 떼일 돈이라고 적어주세요. 떼일 돈. 떼자 이떼자입니다. 어이. 떼일 돈.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요. 아니죠. 짱구는요. 물건을 팔아요. 팔아서 100만 원을 팝니다. 그럼 외상으로 판 돈 해서 외상 매출금 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뭐라고 그래요?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매출을 해서 우리가 받을 돈이 생겼어 해서 100만 원어치 옷을 팔아요. 근데요 짱구는요 100만 원을 팔면요 늘 외상으로 팔면은 20만 원은 못 받더라고요. 20만 원은 고객들이 안 갚아요. 짱구가 호구예요. 호구여서 20만 원 못 받고 100만 원을 팔아도 20만 원은 늘 경험상 보니까 못 팔고 못 받고 80만 원밖에 못 돌려받더라. 방금 뭐 한 거예요? 퉁친 거죠. 20만 원만큼 깠죠. 이러지 말아라고요. 사장님 이러지 마시고요. 100만 원 받을 게 있으면 100만 원 다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떼일 돈이라고 해서 밑에 적으시라고요. 나 늘 100만 원을 팔면은 외상으로 팔면 떼일 돈이 2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을 받을 돈은 있지만 이걸 보면서 80만 원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이걸 보는 사람이 판단하게 하시지 왜 사장님이 이걸 퉁치시냐고요. 퉁치지 마세요. 이 떼일 돈 이름이 뭐라고요? 이 떼일 돈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손 충당금이라는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20만 원만큼 떼일 것 같지만 그걸 퉁쳐서 보여줘서 80만 원이라고 보여주지 말고 1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떼일 돈 20만 원이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사채와 사채 할인 방차금 더 어려워요.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알고 있어요.
사채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 퉁치는 건데 퉁치지 말아라. 그 옆에도 자본과 자본 조정 얘도 퉁치는 건데 퉁치지 말아라. 총액을 다 보여줘라. 어찌됐든 간에 상계를 너 멋대로 시키지 말아라는 게 뭐다? 총액주의입니다. 상계시키는 게 뭐라고요? 상계시키는 게 순액주의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1년 기준으로 하세요. 1년 기준으로 뭘요? 1년 기준으로 뭘요? 1년 기준으로 뭘요? 자, 1년 기준으로 뭔가를 하래요. 어떤 거? 볼게요. 내가요,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넣어놨습니다. 아니면은요, 내가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돈을 빌려오는 상황부터 먼저 가정을 할게요. 내가 차입금을 받아오는데 이거를 갖고 오면은 1억을 빌렸어요. 차입금 1억. 은행 가서 차입금 1억을 빌려왔어요. 자, 이 계약을 보아하니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차입금 1억이라고 이렇게 내가 적어요. 짱구가. 이걸 보고 아, 짱구가 갚을 돈 1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단순히 이렇게 나오면은 차입금 1억 언제 갚을 건데? 회사가 지금 갚을 돈이 1억이 있는데 이 회사는 갚을 돈이 1억이 있겠구나. 이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1억을 갚을 수 있는지 못 갚는지 망할지 어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입금 1억을 빌렸는데 이게 50년 후에 갚는 거예요. 50년 후에 갚을 차입금이에요. 이러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죠, 이 회사는.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꺼줬다가 50년 전에 내가 받으면은 뭐 어느 정도 보전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50년 후가 아니라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갚기로 한 1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짱구 패션이.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을 1억을 얘네한테 빌려주면은 다음 달에 1억 갚을 걸 내 돈으로 갚을 수도 있겠네? 얘네가? 그러면은 난 얘네한테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중요하죠.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한 정보예요. 언제 갚을지. 반대로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값을 받을 건데요. 우리가 파는 옷이 아니라 뭐 이렇게 트럭을 갖고 있다 트럭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근데 외상값을 받을 건데 딱 이걸 봤을 때 트럭값 해가지고 정확한 용어는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1억 차가 너무 비싸다. 100만 원. 100만 원짜리 트럭을 팔았어요. 외상값 받는데요. 나는 아, 짱구가 외상값 차값 받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안 받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10년의 후에 받기로 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아니면 다음 주에 받기로 했다. 바로 받겠네. 이 회사에 돈이 들어오겠네.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중간에 선을 그어줍니다. 자산도 부채도.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너가 받을지 1년 넘어서 받을지 1년 이내, 얘네들은 위에 적어. 1년 이후 돈 받는 것들 밑에 적어. 부채 마찬가지로 돈 갚아야 되는데 1년 이내 갚을 애들 위에 적어. 1년 이후에 갚을 애들 밑에 적어. 1년 기준으로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